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1945년 8월 15일은 해방이자 광복이자 독립입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이 과연 정부 수립일이냐 아니면 건국이냐. 근데 이 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가자라고 했을 때 좀 진보적 역사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38도선이 만들어진 거야, 소련과 미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우리 스스로 이걸 건국이라고 받아들여 버리면 이건 어찌 보면 진짜 우리 스스로 분단을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그래서 1948년 8월 15일은 분단으로도 해석이 된다. 그래서 8월 15일에 세 가지 의미를 말씀드렸고, 진짜 이제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건 과연 1948년 8월 15일을 정부 수립이라고 할 것인가 건국일이라고 할 것인가. 여기서 내가 이래저래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아서 미리 예상하는데 이 영상은 20분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대본을 이렇게 써놓고 계산 때려가면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뭐 써놓고 지금 어디서 읽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혼선을 빚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미리 한번 해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굉장히 많고 그래요. 제가 분명히 지난 시간에 박근혜 그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이야기? 박근혜 하얼빈 감옥 피식피식 그거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 광복절 별로 여러분 당연히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은 기념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싶지만 일제강점기 35년에 2배가 넘는 시간, 지금 74년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100년 후에도 그러면 1945년 8월 15일을 기려야 되겠지만 그날을 국경일로 삼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기에는 우리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8월 15일을 새로운 국경일로 갈 거면 정부 수립일로 갈 것인가 건국절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이제 말썽이 생긴 거 아닙니까? 자, 일단 건국절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건국절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생각 중에 하나가, 당연히 국가의 주요 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인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했을 때 과연 임시정부가 국민이 어디 있고 주권이 어디 있고 영토가 어디 있냐. 그래서 그건 국가로 간주하기 어렵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진정한 건국의 시작이다. 틀린 말 아닙니다. 완벽하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국가의 주요 3요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미국 같은 경우도 1776년에 독립선언을 발표하고 그 다음 7년 8년의 전쟁을 거쳐서 83년에 실제로 독립을 맞이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인들은 물론 건국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만 독립기념일이라고 하는데,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독립을 발표했던 날로부터 실제로 독립기념일로 지정을 하고 국민들이 미국인들이 7월 4일을 기념을 하고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1783년에 진정한 독립을 하는데 그 8년 동안에 실제로 미국이 국민이 있어? 주권이 있어? 영토 있어? 영토 없어요? 그 다음 프랑스의 망명 프랑스인들이 실제로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쟁의 승리 기념이라고 전승절이라고 하는데 그날을 어찌 보면 정부 수립일로 프랑스인들은 기억을 합니다만, 그러면 프랑스인들이 망명 프랑스를 자신들의 공화국 역사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망명 프랑스도 공화국의 역사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임시정부는요, 그래요, 국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반박을 해볼게. 이 임시정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세금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세금은 어디로부터 받아들입니까? 물론 미주 지역에 이승만이 돈 받아서 많이 혼자 쓴 부분도 있었고 유럽이나 이런 우리 동포들에게 세금을 받는 것도 있지만 가장 많은 세금은 당연히 한반도의 동포들에 의해서 우리가 걷는 거 아니야. 그때 뭐 애국 공채를 발행하기도 했고 뭐 의연금, 군자금 이런 걸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임시정부가 상해 만들었지만 각 도의 도지사를 독판, 군수를 군감, 면장을 명감하고 임명해놓고 각 지역으로부터 군자금, 의연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실제로 임시정부가 한성정부, 한반도에 만들어진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이 아주 없었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굳이 건국절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 중에 일부가,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98년 2월에 취임을 한단 말이야. 그럼 98년에 해방되고 건국된 지 80년. 내가 왜 건국이라는 표현을 붙였냐면 그때 김대중이 건국된 지 50년. 왜 건국이라는 표현을 붙였냐면 그때 김대중이 건국 50주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고 3년 후에 나라가 건립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왜 이 당시에
물론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우리가 1919년에 3.1 정신을 계승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게 우리의 정통성이라고 해버리면 북한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니 북한과 관계를 고려했던 나름의 김대중 대통령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군사 정권을 끝내고 최초의 여야적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일군 자신의 어찌 보면 이 정권부터 건국 50주년에서 새롭게 도약하자는 취지로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고요. 노무현도 아까 내가 그런 표현을 썼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내가 이야기해 볼게요. 비유가 100% 들어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여러분,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정으로 삼국이 통일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삼국 통일한 부분에 대해서 대동강 이남의 통일이었다는 아쉬움도 있고, 그 삼국이 통일되었다? 통일신라? 그럼 북쪽에 있는 발해는 우리 역사가 아니란 말인가? 통일하면 또 백제가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거고, 진정한 통일이 되었으면 200년 통일신라 이후에 다시 후 고구려와 후 백제 쪼개지는 부분에 있어서 민족적 일체감을 형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신라 상통일 부분은 충분히 논쟁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통일신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 당시에 신라인들 김춘추가 죽고 이제 그 다음 문무왕 때 김유신과 함께 삼국의 통일을 완성한다고 하는데, 사료적 자료나 이런 걸 보면 사만을 통일했다 이런 표현이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때 통일절 막 이런 기념식을 갖는다라고 하면 피지배층이 된 백제인들과 발해 같은 나라는 씨발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기존에 우리는 8월 15일이 해방이었잖아요. 그리고 3년 후에 정부가 수립이건 나라가 만들어지건 간에 이거 혼용해서 썼어요. 그래, 3년 후에 나라가 만들어졌잖아. 해방되고 3년 후에 나라가 만들어졌잖아. 해방 후에 3년 후에 나라가 건국이 됐단다. 혼용해서 썼다고. 근데 그 건국이란 표현을 쓸 때는 아쉽게도 북한까지 포함하지 못한 한반도 절반만의 건국이었고, 그 건국이란 표현을 쓰게 되면 임시정부와 단절을 이야기하게 되는 건데 라는 아쉬운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기 편하니까 그렇게 편하게 썼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만 해도 수업할 때 아니 그렇게 수업하고 넘어간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왜 진보 측에서 건국이란 단어에 대해서 경기를 가지게 되기 시작했냐면, 누구 때부터였을 것 같아? 이명박 때야. 2008년에 갑자기 2008년에 광복 63주년 기념식을 해야 되는데, 광복절날은 이제 기념식을 그만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8월 15일 날 국경일을 건국절로 가자라고 당시 여당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에서 밀어붙여버리니까, 그런 정말 대한민국에서 건국절라는 표현을 쓸 거라고 일도 예상하지 못했던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노발대발하면서 현충원 참배를 포기하고 효창동 공원 가서 김구 묘소에 참배하면서 건국이라는 표현은 있을 수 없다. 어떻게 보면 한반도 남쪽만의 정부가 건국됐다라고 하는 건, 이건 북한과 분단을 의미하는 거고 우리 스스로 분단을 회책했다는 거고 북한을 포기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게 시끄러워졌는데, 그때 이론적으로 건국절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던 또 그 이영훈이야. 이영훈이가 동아일보에 논설을 썼잖아. 건국절라는 표현.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지식인이 건국절로 가자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제가 오늘 분명히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워낙 많아서 왜 건국절로 가면 안 되는지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대한민국 보수 분들이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 한번 말씀해보세요. 보수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법치, 그리고 제1의 법, 헌법. 헌법에 우리 전문에, 헌법 전문에 몇 줄 안 되는 헌법 전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1 정신을 계승해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헌법 어기십니까?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건데, 그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해서 프랑스 만명 프랑스처럼 임시정부가 1919년에 수립이 되었다가, 그 임시정부가 정확하게 4월 11일이다 19년에 4월 13일이다 말이 많습니다만, 왜 임시정부가 인정받아야 되냐면, 나중에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손병희가 있었던 연해주에 대한국민의회까지 흡수통합되면서 그게 19년 9월이고 그 이후에 우리 임시정부가 우리 독립운동에 어찌 보면 중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국절로 가려고 하면 일단 헌법 전문부터 부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그 다음, 임시정부가 그렇게 싫으세요? 아무래도 임시정부는 처음 대통령은 이승만이었지만, 그 여러분이 존경하는 혹시 그 이승만이, 나 보수들에게 묻는 겁니다.
그 이승만이 탄핵당하고 결과론적으로 임시정부를 어렵지만 혼자 외롭게 지킨 게 김구였고, 임시정부가 충칭에 도착했을 때 김구 선생님이 주석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해방 이후에도 임시정부 모든 요인들과 임시정부 인사들이 김구 주석을 지지했기 때문에 임시정부는 왠지 적 같으세요? 임시정부가 적입니까? 여러분, 임시정부의 단절성을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 독립운동사를 무시하는 꼴이 되고요. 우리 임시정부의 활약을 무시하는 꼴이 되고요. 그만큼 독립운동을 인정하기 싫습니까? 질문해보는 겁니다. 또 하나.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이라고 하고 싶은 사람들이 진짜 있습니다. 누가 그럴까요? 진짜 친일파들이 건국이라고 하고 싶어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1919년에 4월달에 만들어진 임시정부가 우리 정부 수립이라고 이야기해버리고 그때가 건국이라고 해버리면, 아, 임시정부라는 우리 나라가 있었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그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건데, 그럼 친일파 새끼들은 우리 나라가 있었는데 반역질을 한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친일파 새끼들이 자신들은 반역자가 되기 싫은 거지. 그래서 자신들이 반공을 외치면서 앞장서가지고 1948년 8월 15일에 미국 중심의 이 한반도 절반 쪼개진 나라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이 대한민국 건국의 1등 공신이고, 그래서 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기억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은 건국 공신이고, 씨발 그런 식으로 건국 훈장을 받은 새끼들이 얼마나 많냐고. 그러니까 친일파들 입장에서는 건국 공신이 갑자기 국가의 반역자가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싫습니까? 또 하나, 여러분, 독도는 우리가 그러면 48년 8월 15일 날 건국했다라고 할 때 그때 우리 땅이었어?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우리 땅으로 만든 거 아닌가? 쉽게 이해해서 1948년에 만들어진 나라면 우리 만들어진 지 70년밖에 안 되는 완전 신생국이네? 그러면 독도는 그때 우리 땅이 아닌 상태에서 건국했으니까 독도를 포기하자는 겁니까? 또 하나. 우리 헌법 3조에 내가 지금 5가지 지금 예를 듭니다. 여기 1, 2, 3, 4, 5 이렇게 써지는가 모르겠다. 우리 헌법 3조에 우리 영토는 어디로 규정하고 있죠? 한반도 전체와 부속 도서를 이야기합니다. 북한도 우리 땅이야. 근데 절반 쪼개진 나라에서 건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럼 북한도 한 20일쯤 후에 1948년 9월 9일 날 건국을 했습니다. 그럼 북한도 나라야? 북한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거야? 국보법을 어기고 싶은 거야? 질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에도 정통성 논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학자들끼리 굉장히 치열하게 역사 전쟁을 하는 거고, 당시의 역사학자들이 역사 전쟁을 해 나가다가 결론은 누가 내릴까요? 후손들과 후손의 역사 학자들이 내리는 거예요. 지금은 내리기 어렵죠. 자, 진짜 민감한 이야기, 와, 이거 한번 끊고 따로 주제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욕을 바가지로 할 것 같으니까 연결시켜 나가겠습니다. 진짜 어려운 질문 해볼게요. 옛날 제가 이런 질문을 한 30년 전에 군사정권에서 했었으면 저도 뭐 남산 같은 데 끌려가가지고 침 흘리고 그 다음 며칠 후에 나타나고 막 그랬겠죠. 물어볼게요. 지금 남북한이 분단돼 있는데 과연 북한이 정통이야, 남한이 정통이야?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속으로 막 욕이 튀어나오죠. 미친 새끼, 씨발, 남한이 정통이지 그럼 북한이 정통이야, 개새끼야. 북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디가 정통인가? 자, 북한 사람들은 북한이 정통이라고 하겠죠. 자, 그럼 이건 언제 결정나는 거야? 후손들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예요. 통일이 된 상태에서. 그때 남북한 분단 시대 어디가 정통이었다. 아니면 둘 다 정통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내 이야기가 아니야. 후손들이 그건 결정 짓는 거 아니야. 그쵸? 여러분, 정통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먼저 후손들이, 나는 예를 들어서 통일되고 언젠간 분명히 통일이 됩니다. 당장 통일이 힘들겠지만 100년, 200년 후에도 이 분단 시대를 산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거니까 통일이 돼 있는 상태에서 혹시나 우리 100년, 200년, 300년 후손들이 통일된 한반도 이 단일 국가에서도 그때 김일성이라는 졸라 멋있는 주체 사상 외치는 우리 지도자가 있어서 김일성을 물고 빨까봐 진짜 걱정되고요. 300년 후에 나 같은 역사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아니다, 김일성은 독재자다, 이 민족을 분단시킨 새끼다, 민족상제의 빅을 일으킨 새끼다, 저렇게 인민들을 굶어 죽게 하고 지 혼자 살쪄가지고 띠룩띠룩 이렇게 독재했던 새끼고, 실제로 왕건도 이성계도 하지 않았던 우리 금강산 막 이런 데 보면은 김일성 이름 새겨버리고, 진짜 여러분, 김일성은요, 내가 생각할 때 그래서 내가 주사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 종북 잡빠는 아니야.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 나 같은 인구 2천만 명 있으면 김일성은 벌써 바베큐 됐다고. 한국인들이 착해가지고 그 북한에, 여러분 쉽게 이해하면 북한의 3대 독재 세습이 가능한 건, 쉽게 이야기하면 김일성의 독재 능력이 너무너무 뛰어나고 월등했던지, 아니면 시발 인민들이 너무 병신 같고 착해서 그런 거지. 갑자기 왜 김일성을 가는 거야?
그래서 나도 걱정이 되지만 후손들이 바라봤을 때 야, 북한은 말이야 친일파들이 거의 대부분 숙청이 됐네. 아 물론 김일성 주변에 장관 몇 놈은 친일했어요. 근데 주요 친일파들이 거의 대부분 숙청이 됐네. 피는 깨끗하네. 누구 표현도 이거 내 표현이 아니야. 근데 남한은 친일파들이 기득권 세력이었네. 북한은 와 씨발 군사 주권 갖고 있네. 남한은 미국의 군사 식민지네. 그러니까 군사 식민지 하려고 하는 놈들은 진짜 정신병자입니다. 군사 식민지네. 난 북한이 더 좋아. 그러면 우리는 아니다. 북한은 저 독재가 3대 세습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민주주의를 일궈냈다 남한은.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됐다. 그리고 남한은 우리보다 못 사는 북한을 같은 민족이라고 껴안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민족적 공통, 민족적 일체감을 잃지 않게 이렇게 통일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을 했지만 저 3대 독재 세습을 했던 북한은 이런 깡패짓거리하고 막 그러저러 했으니 남한이 옳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통일이 되었을 땐 당연히 남한 중심의 통일이 돼야 되겠죠. 그랬을 때 후손들이 남한이 옳았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습니다. 정통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안정복은 그래서 삼국시대를 삼국 무통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정통이 없는 시대. 아니 신라가 정통이면 고구려하고 백제가 이단이야? 지금 후손들 중에서도 남북한은 정통이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정통성 논쟁을 우리 남한이 대한민국이 북한과 해가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이기는 거 하나가 뭔데요 그게? 바로 헌법 전문에 있는 대한민국 3.1 정신을 계승하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그 문장 하나가 얼마나 큰데. 그래서 물론 김일성 이 새끼는요. 북한의 정권 수립할 걸 다 준비해놓고도 나라를 먼저 안 만들고 있어. 뭐죠? 김일성은 역사를 좀 아는 새끼야 이 새끼도. 그래서 분단의 책임은 지가 뒤집어 쓰기 싫은 거야. 이승만 할배야 빨리 남쪽에 나라 만들어서 분단의 책임을 너희 남한이 가져가라. 나는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꾸준히 노력을 했어. 48년 9월에 나라 만들기 전에도 48년 4월에 김구와 김규식 불러가지고 북한에서 통일에 대한 논의를 했어. 김일성은 통일정부 수립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었던 새끼고 일단 분단시켜서 전쟁하고 싶었던 새끼지만 분단의 책임만은 면피하려고 했었다고요. 자 그런데 이런 역사적 전통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 헌법 전문의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라고 하니까 북한 새끼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또 명분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실은요 9월 9일 날 북한 정권이 수립되지만 그 9월 9일이 또 재미있게는요 물론 북한은 이거랑 직접 연결시키지 않습니다만 아이러니하게 어떤 날인지 아세요? 1945년 9월 9일 날 그러니까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 미국이 진주한 건 9월 6일이고 9월 6일 메가도 포고문이 발표되고 9월 7일 메가도 포고문이 45년 9월 7일 메가도 포고문이 발표되고 9월 8일 날 미군이 인천에 상륙하고 하루 걸어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조선 총독부에서 일장기가 내려온 게 45년 9월 9일이고 대신 성조기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졸라 착한 거지. 쪽발이디 망한 나라고 우리가 해방을 맞이한 걸 알면서도 조선 총독부 일장기가 20일 이상 더 펄럭거리고 있었다니까. 우리 국민성이 졸라게 착해요. 좀비처럼 가가지고 씨발 일장기 찢어버리고 그때 일본인들 다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못 그랬다고. 근데 왜 하필 그 9월 9일일까? 혹시 북한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위대한 김일성 수령께서 열심히 항일운동 하셔서 일본이 패망한 날이 9월 9일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그 9월 9일이라고는 연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왜 하필 아이러니하게 9월 9일일까? 그래서 여러분 북한의 3대 기념일이 바로 9월 9일입니다. 첫 번째 기념일 김일성 탄생일. 뭐라고 하더라? 그 다음 김정일 탄생일이 태양절. 김일성 탄생일. 그 다음에 김정일 탄생일. 광명절. 그 다음 구구절 해서 3대 국경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건국일 혹은 정부 수립을 혼용해서 썼는데 이제 이 극우 친일 세력들이 이게 자신들은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게 친일파가 아니라고 하지만 주로 그 극우 친일 세력들이 건국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건국절로 가자라고 하니까 스스로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던 그래서 우리가 정통이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지 못했던 북한은 정통 국가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정통성 논쟁에서 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오히려 우리가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조차 무너지게 만들어버리는 극우 보수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들 반대한민국이면서 왜 스스로 이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북한의 정통성을 부여하려고 하십니까? 정통은 남한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건국이란 단어를 쓰고 싶습니까?
한반도 절반 잘려진 나라에서 건국, 그리고 북한은 또 다른 나라, 독도도 우리 땅이 아니었는데. 자, 이만하면 건국절이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된다는 걸 좀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흥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 나도 다른 유튜버들처럼 써놓고 저걸 읽으면 착 정리된 느낌이고, 글을 보고 글은 얼마나 정리돼서 잘 쓰겠어. 저는 머릿속에 있는 걸 이렇게 쏟아붓다 보니까 막판에 끝날 때 제 스스로 이상하다, 막상 좀 허무하게 끝나는데, 아니면 중간에 흥분했다가 좀 꺼지는 느낌. 피디님 그래요? 아니에요? 내가 혼자 그렇게 느끼는 건가? 아, 빨리 영상 끝내고 맥주 한잔 시원하게 마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948년 8월 15일은 우리는 정부 수립일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의 독립운동했던 여러분들의 그 노고를 잊지 맙시다. 그리고 친일파들이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건국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순간 그 임시정부에 반역했던 자신들이 반역자가 되기 싫고 건국 공신이 되고 싶어 하는 걸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읍시다. 그리고 북한과 이렇게 남북한 분단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통성이 있어야 되겠기 때문에 48년 8월 15일은 정부 수립일이고 3.1 정신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고, 우리 이 국가는 한반도 전체와 부속 영토를 우리의 국가로 한다, 우리의 영토로 한다는 헌법 3조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우리 남한 중심으로 북한을 끌어안는 통일을 이뤄냈을 때 후손들이 남북한 분단 시대에 대한민국 남한이 올바랐고 남한이 결과론적으로 파인을 위너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상 끝냅시다. 맥주 마실래?